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새로운 이슈도 없고 네. 그렇다고 시장이 막 오르지도 않고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네.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과연 최한덕 매니저님은 오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지 체크포인트로 오후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다 못해 이제는 수산물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오르는 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네. 진짜 이제 오죽하면 수산물까지 올라간다.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1월 달에 있었던 긴축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불확실성도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에 더 빠질 일은 없죠. 다만 그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모멘텀도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도 올라서고 있고 원자재 가격 그 관련주가 좀 올라서고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주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또 이쪽을 접근해도 되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오늘 보시면은 뭐 한성기업, 동원수산, 사조시푸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수입 수산물의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 수산물은 물론이고 지금 노르웨이산 수산물까지 운송의 차질을 빚고 있다. 운임 비용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러시아 항로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는 노르웨이산 그 수산물 같은 경우도 이 우회 항로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공비가 3배까지 증가한다고 그래요. 국제유가도 급등했죠. 그러니까는 운임비까지 급증하면서 수산물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어 가격이 킬로그램당 21,600원인데 작년에 요맘때 보시면은 11,4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90%가 올라간 겁니다. 거의 2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쌓여있는 연어. 지금 마트 가 보시면 연어가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2배나 올랐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 판가 인상을 해서 사가면 좋은데 소비자들이 지금 못 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사갔을 때 이게 비싸도 사간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계속 급등이 나오겠지만은 자 어쨌든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안 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불안감이 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 철강, 시멘트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하면서 수산물까지 올라갑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개별주들 워낙에 거래가 없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급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안정적인 종목들 사실 지금 시장에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구간에서 사두면은 뭐 조만간 또 수익낼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또 좀 안정적인 종목을 2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운임지수가 상승한 적도 있었고 네. 해운길이 막혀가지고 그때 급등한 적도 있었고 네. 이번엔 전쟁 때문에 이 운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투자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까요? 그건 또 최한덕 매니저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일단 데이터 솔루션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는 그런 또 정책적인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방역에 있어서 뭐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도 시세가 좀 붙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데이터 시대로 가겠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장에서도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제가 목표가를 9,500원 잡았었는데 9,380원까지 120원 모자랐었는데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8,000원 아래서는 계속 매수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성신양에 제가 시멘트값 인상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적대적 M&A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열람을 한 날이었고 열람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주주명부 열람에 있어서 누가 들어간지 아직까지 뭐 뉴스가 나온 게 없고 확인될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30일 날 주총에서 이 황금낙하산 제도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은 적대적 인수인계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통과가 안 된다면은 적대적 인수 M&A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유증기업에서는 동향을 통해서 지분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 30일까지는 충분히 어떤 그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보합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인수합병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여고에 편입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성신여고랑 성신여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 당연히 없는 건데 제가 좀 경고 드릴까요? 근데 뭐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뭐 재밌자고 한 거겠죠. 맞아요. 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저희 최현덕 매니저님이 기운이 납니다. 네. 또 오늘 그렇게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원전.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이번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네. 수혜주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네.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제가 원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실 좀 수익 실현을 좀 다 해놨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지금 이번에 이제 한울 3, 4호기 말고는 더 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건데 원전 관련해서 또 이번 어떤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또 원전을 사야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탈원전 앞장선 탄중이 지금 인수위에서 원전안을 낸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대통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문재인 정부의 소속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이라는 말을 전혀 안 쓰고 탈원전을 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원래는 탈원전 기조가 강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원전을 확대하겠다.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원래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인 건데 지금 원전 확대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배제한 문재인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또 그런 보고서를 좀 낼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원전 확대가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현재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 측에 제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통령 직속에 있는 위원회까지도 지금 원전 확대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2030 NDC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 탄소 제로가 가능할 것인가 그 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보고서를 내고 지금 현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원전을 좀 높인다고 한다면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 현 정부에서 낸 거로 본다고 한다면은 기업들은 당장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엄청난 건데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또 원전 비율이 높아지는 동안에 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면서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한전 산업이 급등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이번에 그 한울 3, 4호기 이외에는 더는 불가능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해외로 나갔을 때 가장 어떤 수혜를 받을 종목 뭐가 있을까? 오늘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원전 그리고 원전 확대. 우리가 그 유행어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원전과 관련해서? 뭐였죠? 아니 본인이 하셨잖아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돌돌원. 돌돌원. 네, 그때 당시도 돌고 돌아 원전이다라고 네. 하면서 수익을 크게 냈었는데 네. 아니 이렇게까지 또 다시 주목을 그렇죠. 받을지 몰랐습니다. 원전주 저희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고요. 어떤 종목을 소개해 드릴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전기술. 조금 크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 이제 그 전 세계가 SMR 소형 원전을 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소형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전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테마주들이 올라갔다고 하나 실제 그 테마주들은 이제 우리 그 원전 기술이 해외로 나갔을 때 실제로 수혜를 볼지 안 볼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스, 중국이 또 원전을 새로 짓기로 한 것들을 보시면은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제 SMI라고 하는 소형 원전이거든요. 이 소형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SMR 인증을 좀 받아서 그런 실력을 입증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를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2035년까지 150기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건데 이것도 SMR이고요.
프랑스도 원래 유럽의 이제 원전 강국이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SMR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전 기술 보시면은 다른 테마주 올라간 것 비해서는 상당히 못 올라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다른 뭐 보성파텍이라든가 뭐 한신기 이런 것도 보면은 이미 여기 올라가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이 좀 무겁다 보니까는 많이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고요. 사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새로운 정보 시작도 안 한 건데 내일부터 이제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정고점 대인 11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8만 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이고요. 손절가 8만 1,000원. 어떻게 보면은 좀 몸집이 큰 굵직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네. 그 SMR이라는 가장 또 큰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는 한전기술을 공략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몸집이 큰데 네.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개별주보다 훨씬 빨리 올라간 게 한전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원전에 대해서 말만 나오고 있지 본격적으로 좀 그 액션이 없거든요. 네.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일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한전기술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기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PCB는 무적이다. IT인데 요새 보시면 이제 PCB만 갑니다. 정고점 돌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슨 테마주처럼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거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지금 크게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진짜 뭐 IT에서도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게 PCB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PCB 업체들의 실적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1분기도 패키지 중심으로 호황이지만은 2분기도 이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PCB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기, LG이노텍인데 이번 연도의 실적이 이 기판 쪽에서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0%,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0%가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2분기에도 고속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PCB 산업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사양 반도체 기판이 본격적인 호황기다. CPU, GPU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이쪽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고사양 제품을 나오다 보니까는 여기에 맞는 패키지 기판이 필요한 건데 이 고성능 기판에 들어가는 이 패키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사양 반도체 기판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고 국내 업체들이 가장 빠르게 대응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비용보다는 바로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같은 이런 이 고성능 서버가 좀 요구되면서 이 고부가 가치 그 제품을 적용하는 PCB가 계속 실적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층 기판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 기판 설계가 좀 복잡해지면서 다층 그 기판 구조가 보편화된 건데 이게 지금 반도체 호황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반도체 쪽을 보시면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PCB만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 이쪽에 추가로 투자하는 그 기업을 오늘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이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심택 오늘 또 신고가 기록했고 대덕전자 이야기도 하시고 삼성전기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 안에서 정답이 있을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해성 DS.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작년에 투자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해성 DS가 어제 3,500억을 추가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원래는 지금 리드 프레임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PCB 쪽의 비중도 커질 거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자동차 및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 업체인데 그 리드 프레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매출에서 리드 프레임이 한 70%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패키지 기판이 한 30% 나오는데 이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에 PC와 서버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그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건데 작년에 500억 투자해가지고 캐파를 증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500억 투자한 것은 지금 리드 프레임하고 이 패키지 기판하고 절반씩 들어가서 캐파 증설해 놓은 건데 어제 보시면
반도체 기판에만 3,500억 추가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500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의 한 20%가 들어간 건데요. 3,500억이면은 지금 이 해성 DS 입장에서 꽤 크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판 쪽으로 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성 DS도 지금까지 리드 프레임이었지만은 기판에 대한 모멘텀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패키지 기판 보시면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뭐 신대홀딩스까지 급등하면서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고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최소한 전고점까지 갈 거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손절가는 4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해성 DS 현재가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9,000원, 손절가는 49,000원. 지금 채팅방에 오늘 이 종목을 올라서 네. 매도했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다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물려 있다가 지금 뭐 오르니까 매도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을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전부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PCB가 어떤 단순한 이벤트성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분기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좋은 것이고 금년 전체가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커지고 있는 건데 PCB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6% 올라와 있는데 요 가격 안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래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단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고 싶은지 이 종목으로 나는 이만큼의 수익을 낼 거야. 자신만의 평단가를 한번 매수가를 잘 세워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59,000원, 손절 가격은 4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수산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건설주까지 올라서고 있거든요. 이쪽을 또 쫙 한번 좀 살펴드릴 거니까 4시에 무료 방송 오시면 될 것 같고요. MBN 골드의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주말에 메타버스 플랫폼과 네. 간략하게. 벌써 내일 모레인데 네. 메타버스 이제 경제TV 최초로 메타버스 강연을 열고 있고요. 토요일날 준비했습니다. 이 2시에 시작하는 건데 현재 이제 이프렌드라는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매일경제TV 속으로 들어오시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강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샵 2033번으로 메타버스라고 보내주시면은 안내 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덕이 덕분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